종목의 네 가지 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들여다보고요.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수급이나 차트 그리고 모멘텀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있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박자 종목 탈탈 털어볼 종목은 뭘까요? 환경규제 강화, 숨은 수혜주다 백광 소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예상치 못하는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백광 소재, 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시는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그 돼지 열병 관련돼서 살짝 아프리카 돌았잖아요. 돼지 열병요? 네. 예, 그때 이제 잠깐 이제 테마주로 잠깐 엮였고요. 일단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왜 엮였는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환경 이제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지금 범정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들도 잠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잠깐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농림축산부 쪽에서도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축산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전국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일단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좀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부분은 환경과 관련돼서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제 테마랑만 좀 엮여서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 좀 기업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를 더욱 주목하겠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광 소재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인지요? 네. 동사는 일단 80년 1월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이제 광물 광산업 그리고 석회 제조 판매업, 산업 폐기물 재생 처리업을 이제 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벌써 이제 잠깐 계산만 하시더라도 약 40년 정도 된 그러네요. 업력을 보유한 네. 국내 대표 이제 석회 업체 중에서는 단연히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작년 결산 순수 석회 쪽에서 발생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지금 지위를 자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단순히 이제 전체 매출에 대한 비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석회 제조 판매업 부문에서 약 63.85%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탄산가스 사업에서 20.25%, 그리고 휴게소 운영업도 하고 있거든요. 서산 휴게소 쪽.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약 15.90%, 예,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이제 그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석회 관련된 사업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일단 그 거의 뭐 유일무이한 최대 이제 석회석을 가공을 해서 뭐 생석회와 소석회, 그리고 수산화 칼슘, 경질 탄산 칼슘 등을 이제 재가공을 해서 이제 전방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커버를 하고 있는 후방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어디에 쓰이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 석회 제품은 주로 이제 철강 쪽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환경 오염 방지 업체 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이 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폐수 정화라든지 그리고 대기 오염 방지 쪽에 이제 관련된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015년부터 이제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덩달아서 이제 동사에서도 좀 매출이 잡히고 있는 석회석 분말 같은 경우에는 탈황용 이제 석회석 분말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매출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잠깐 돼지열병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구제역 소독제로 이제 쓰이고 있는 생석회 관련된 부분들 역시도 이제 동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서 네. 전국에 걸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이제 업체라든지 개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동사 이제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정부의 이제 지원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매출이 좀 같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기업적으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해서도 최근에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들이 특히나 우리 국내 기업들은 대다수 기업들이 좀 안 좋은
격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백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누적이 아마 잡힐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상반기도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석회석을 가공해서 생석회나 소석회, 뭐 수산화칼슘 등의 각종 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저는 이번에 알았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지금 생석회 부분에서 좀 쓰임을 보이고 있다. 백광 소재 자세하게 기업 소개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셨다시피 어찌됐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뭐 이러한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해서 실적 뭐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올해 실적 전망치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많이 좀 숨어 있었어요. 숨겨져 있어서 또 테마주로만 살짝 이제 그 노출이 됐었고. 근데 실적 자체가 조금 정체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2015년까지는 동사의 연매출이 약 1,200억대에서 1,000억대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좀 정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2016년부터 30% 넘는 이제 성장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2017년도엔 드디어 2,000억대 연매출 달성했고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못했는데 여전히 2,126억이라는 매출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뭐 동기 대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수익성 쪽이에요. 영업이익이 약 88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봤을 때는 거의 한 20%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성장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체질 개선에 이제 동사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커버할 수 있는 전방 산업이 상당히 넓게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전방 산업이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산업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꾸준히 뭐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탄산가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동사가 직접적으로 지금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맥주나 뭐 탄산음료에도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매출이 한 20%가 차지한 것처럼 동사가 이제 그 시장의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면서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과점 시장 안에서에 대한 그 메리트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연 이게 독보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상반기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이런 수혜가 단순히 수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도 이제 전년도 이제 뭐 1분기라든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0%대에서 15%대에 대한 그 매출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단기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조금 더 열어두시고 지금 가격 메리트 상당히 좋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 밑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시 후에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종목을 더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다 아신다는 듯이 얘기해 주시는데 네, 수급 소개해 주시죠. 어떠신지요, 최근에? 네. 계속적으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심을 못 받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적인 접근이 아니라 테마로 계속 묶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잠시 후에는 이제 그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작년 6월 달에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동사가 이제 친환경 이제 비료를 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석회석이 이제 포함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 관련된 이제 비료 지원 사업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잠깐 보시면 작년 6월 18일에 이제 최고 주가를 기록을 했어요. 4,685원이라는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수급 자체가 몰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다가 이제 비료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만들어낸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단순히 테마주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근데 작년 6월에 이미 크게 한번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조정이 길게 좀 나오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전체 시장이 뭐 대형주가 움직인다면 이런 백광 소재 같은 종목들의 관심은 조금 뒷전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 같은 장에서는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으로 많이 눌렸다라는 게 좀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오히려 작년에 한번 수급이 받았었고
그리고 올해 잠깐 이제 돼지열병 관련돼서 살짝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성 단기성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 소화에 대한 구간 안에서 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눌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실질적인 시장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 화면에 살짝 나왔습니다만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가격 라인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자리를 보셨을 때 작년 10월 29일에 거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작년 하반기 때는. 그때 이제 거의 좀 물렸던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까지 같이 좀 묶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좀 강한 과매도 구간이 지금 펼쳐지다가 다시 올해부터 이제 매수가 살짝 살면서 어차피 그 기업적인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테마로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가도 강하게 이제 주가가 좀 점프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동사는 다시 제자리를 찾은 상황이긴 하지만 잠깐 월봉을 보여드리면. 일단 실적 자체는 2천억을 충분히 뛰어넘으면서 성장에 대해서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자체는 살짝 보시면 2015년 그리고 4년 전 주가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동사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3,000원대 전후로 해서 지속적인 뭐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물량 많아요. 작년에 거래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계속 돼지열병 테마로 묶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또 그렇다고 무조건 가치 투자라도 장기로 봐야 되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봉만 살짝 보여드리더라도 그동안 음봉이 5개, 6개 이상 나왔거든요. 돼지열병 이후로 이제 거래량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반등 타이밍도 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노릴 수 있는 자리이면 틀림이 없다.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접근이라든지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3,000원대 전후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3,630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인 저항대의 상단을 뚫으면서 나올 수 있는 1차 목표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기대 수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손절가는 2,780원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광 소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속회사로 태경화학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백광 소재 지금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점수 어떻게 받았을까요? 수급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실적 이슈 모두 만점을 주셨는데요. 항상 숨겨져 있는 종목,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 만큼 이 종목 역시 저희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 소재 기억해 주시고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